자, 주말 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뉴스가 여럿 나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주식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액이라서 걱정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천만 원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4천, 3천, 2천, 1000으로 깎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언제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상위 투자자들인데 이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지금보다 좋을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건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타 증권사나 다른 여러 가지 계좌를 용도별로 나눠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냥 한 계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에게는 원천징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세금을 거둘 때마다 비교하는 게 미국 어쩌고 뭐 다른 나라는 어쩌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할 거면 차라리 거래세부터 폐지를 하고 금융소득세를 걷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을 유지하던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후진 시스템에 이중과세까지 진행하려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식이라는 게 쭉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금은 다 뺏기고 원금을 손실보는 구간이 찾아올 텐데 수익 볼 땐 실컷 세금 내고 그 수익금을 다시 뺏기는 상태에서는 뭘로 보상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 거래세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거래세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미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단순하게 외국인 놀이터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상승을 원하면 그대로 상승하는 것이고 또 일반 종목에서도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외국인이 상승을 원하면 언제든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미글로벌이나 지금 잘 나가는 금양,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외국인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결과만 봤을 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샀다 팔았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이 프로그램의 매매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의 개인들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나, 잘 따라올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고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프로그램은 일단 단타로 안전하게 익절을 하고 익절을 한 뒤에도 주가가 멀쩡하고 이 프로그램의 돈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렸을 때 개인들이 또 쉽게 따라 붙을 수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금양이든 한미글로벌이든 최근에 급등한 이 종목들의 상승 원리를 보면은 결국에 프로그램입니다. 오로지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결정에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특정 세력에 놀아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도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불법 리딩방이라든지 기업의 횡령 배임이라든지 횡령도 법이 약하니까 걸리면 몇 년 살지라는 마인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법 선침해, 미공개 정보 활용이라든지 뭐 횡령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미공개 정보 활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금융 후진국 수준의 행태인데 오늘 피코그램을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 발표 전에 그전 거래일의 상한가, 아주 대놓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피코그램 말고도 노터스부터 시작을 해서 노터스도 그렇다 치고 그리고 정말 심한 것은 공구음원이 무상증자 공시 발표 전에 대놓고 주가를 4배나 끌어올렸습니다. 하락장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무상증자 발표하고 점상까지 가고
그리고 고점에서 해먹고 무상증자 다 받고 빠지고, 지금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미 상한가 전에도 황금선을 회복해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상태. 코스닥에서 이런 차트를 보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는 후진 시스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거면 이런 것부터 전부 잡아가지고 금융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기징역으로 보여줘서 완전히 멸균시킨 다음에 세금을 도입하던가. 그렇게 탄탄한 시장이 되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시장이라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합리적인 시장에서 그냥 세금 더 내고 말지, 세금 더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이중과세를 하려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말로 저도 전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개판이라서 저도 언제라도 떠날 준비는 마음속 한구석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파른 각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앞으로 외국인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제 각도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확실히 늦었고, 어차피 외국인의 의지대로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지수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같은 것은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됩니다. 코스닥의 각도가 아직까지는 상승이 뭐 별로 안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코스피의 각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외국인만 따라 하더라도 중간만 갈 것이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종목들은 거래대금을 실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일 단타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오버나잇이라든지, 지금은 종목만 나오면은 모든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젠 지수에 따라 하는 것은 늦었고, 오버나잇이나 스윙 쪽에서는 또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11월 시장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이제 금양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계속 결정을 하니까 이 각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새로 나온 종목을 보면 피코그램은 이미 발표 전에 상한가, 뭐 딱 보더라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고가를 가고 뭐 무상증자가 있다 하더라도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을 실어서 아주 정배열 차트에 예쁜 차트가 나와서 저는 하루 종일 미래나노테 쪽에서 눌림목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팔고 거의 하루 종일 켜놓고 눌림목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눌림목이 잘 통할 것이고, 오늘 기준으로 또 새로 나온 게 데모라는 종목이 새로 나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그전 기준가인, 그전의 고점인 14,350원.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눌릴 때마다 매매를 해서 하루 종일 매매를 진행할 것 같으며, 그 외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정배열 상태, 황금선 위에 있는 구간이 긴 상태에서 거래량 실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인데, 데모 같은 것은 차트가 예쁘지만 저 밑에 내렸을 때 다운 인베스트먼트,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제가 관심 종목에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전에 차트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것은 수급이 꼬일 대로 꼬였으며, 아주 드물게 여기서 수직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단기간 해먹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그전 계속 내려갔던 중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배열 황금선 차트가 아니고서는 눌림목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나오면 더 눌림목이 쉬워지는데, 요즘에 계속 종목들이 번갈아 가거나 한 개씩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거래대금 상위만 체크하더라도 하루 종일 할 게 만들어져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아무리 봐도 거래세를 폐지한 상태가 아니라 쬐끔 내려주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해서 이중과세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까 2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 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어차피 내년에도 처음에는 증시 리뷰를 계속 할 거니까
저도 실전 매매를 꾸준하게 해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개인이 할수록 손해다. 판단이 되고 제가 하는 매매에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휴식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